오늘 미국을 읽다 이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첫 인터뷰 방송 내용,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올해 대선 최대 이슈인 경제와 재정 정책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보며 유권자로서 선택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대선 2달을 앞둔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을 읽다 오늘 이 시간에도 스티브 황보 장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어제였죠?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CNN에서 대선 후보로 첫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제 인터뷰에서 본인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중산층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39일 동안 인터뷰에서 미디어에서 꽁꽁 숨어 있다가 물론 지금까지 유세는 했죠. 네. 유세를 하면서 이 스피치 라이터를 연설문을 써주는 작가들이 써준 연설문을 읽는 것은 열심히 잘 해왔는데, 근데 자신의 생각, 특히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네. 그래서 대답하는 그런 인터뷰를 계속해서 왜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을 받아오면서 39일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어제 저녁의 인터뷰는 상당히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의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잘 알죠. 그분의 정체가 뭔지, 그분의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분의 이념이나 생각이 뭔지를 잘 알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해리스를 부대통령인지는 알지만은 그분의 생각이나 그것을 잘 모르죠. 네. 그래서 궁금해.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리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를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투표를 시작하는 일부 주도 있기는 하고 상당히 이제 투표가 시작한 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꽁꽁 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CNN에서 호스트했죠. CNN은 민주당에게 아주 우호적인 민주당 편을 적극적으로 드는, 처음에 그 방송국이 시작할 때는 개국됐을 때는 굉장히 중립적인 언론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방송국인데 지금은 아예 그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해리스는 자신에게 좀 도움이 되는 자기 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한다는 편한 마음,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터뷰가 보통 이런 식의 인터뷰는 1대1로 질문자와 후보가 의자 2개를 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네. 인터뷰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후보의 생각을 이제 듣는 그런 네. 자리인데 어제는 상당히 참 이상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선은 생방송이 아니었고 네. 녹음을 해서 그것을 이제 물론 그렇게 양쪽에서 합의를 했겠죠. 네. 하기 전에. 그래서 혹시라도 녹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좀 이렇게 원치 않는 내용이 있으면은 네.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합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네. 우선은 생방송이 아니었고 녹화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이럴 경우는 혼자 나오거든요. 네. 근데 부대통령 후보를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네, 마치 맞습니다. 자기가 믿는 큰오빠 혹은 아빠를 데리고 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질문자와 대통령 후보, 부대통령 후보 이렇게 3명이 앉아서 대화를 했고, 적어도 저는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로 할 것으로 충분히 지금까지 39일 동안 인터뷰를 전혀 안 했기, 언론과의 인터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30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답도 상당히 추상적인, 네. 구체성이 없고 상당히 추상적인, 마치
그 정치권에 처음으로 뛰어든 사람인 것 같이 공공정책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 것 같이 그러나 현실은 이분은 부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연방상원에 4년 동안 그 연방상원으로 있었고 그리고 지난 거의 4년 동안 백악관에서 행정부의 핵심에서 수뇌부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그 이게 외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이 권력 밖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유권자들이 듣기 쉬운 그런 표현으로 썼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질문자가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 그런 말은 그 당신이 지금 현 정부의 행정부의 그 부대통령인데 왜 그런 그 지금 그 대통령이 된 후에 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왜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 행정부가 네.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자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그 좀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 상대 질문하시는 분과 이제 같이 그 대면하면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눈을 밑으로 테이블로 내려다보면서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하듯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다. 그리고 구체성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가만 보면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 해리스 그 후보의 그 캠페인 웹사이트에 가 보면은 정책란에 policy 섹션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쓸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과 그 투표 선거일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국민들에게 그것을 그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 2달을 견뎌보겠다. 네. 자신의 생각과 그것은 다 이제 그 숨겨놓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2달이라는 시간이 가도록 하게 해보겠다. 이게 지금 이제 구도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그런 이제 앞선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니까 네. 이것을 자신이 입을 열면 열수록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면 할수록 표를 잃는다는 얻기보다는 잃는다는 그런 자신 없는 생각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트럼프나 JD 벤스가 하고 있는 것 같이 기자들이 매일매일 질문해오는 질문들 사실은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그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도 그 질문들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야지 사실은 유권자들이 양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데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해리스가 너무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선거는 선택입니다. 네. Election is choice. Election is about making choice. 이 두 후보 중에서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인데 두 후보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두 후보 중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양 후보에 대한 판단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인품이나 인성 그들의 캐릭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두 분 다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그런 인품을 가진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2명 중에 1명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선택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한다. 네. 특히 과거에는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은 과거에는 미국에서 양정당의 그 입장이나 그 이 생각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당선이 되어도 미국이 흘러가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양정당이 미국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선거날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인격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서로 실랭이를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캐릭터는 이제는 그거는 캐릭터 이슈가 아니고 it's about policies.
그 인품의 인성에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인품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된 날은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판이 정말 난장판이고 진흙판이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한 인품을 가진 그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품이나 성품을 가진 분들은 출마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선택 중에 한 명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할 때에 이번 선거의 관점은 It's not about their character. 그들의 그 인품이나 인성에 대해서가 아니고 it's about policies. 네. 그들이 정책, 왜냐하면은 정책 양쪽에 서서는 정책이 생각하는 정책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정책은 우리가 4년 동안 그가 대통령으로 임직할 때에 쓴 정책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다음 방송할 때도 계속해서 양쪽의 그 이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드리겠지만은. 우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우리가 어느 정도 4년 동안 경험을 해봤고 네. 그리고 해리스 그 부대통령의 정책은 지난 3년 거의 4년 동안 현 정부가 써온 정책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미국을 이념적으로 좌측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행정부보다도 어느 정부보다도 더 강하게 미국을 좌측으로 혹은 반성경적인 가치관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바이든은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그런 좌파적인 이념, 좌측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그가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한 그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세력들의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시츄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앉고자 하는 그 권력의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그분들에 의해서 기꺼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미국을 좌측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현직 대통령이면서도 재선에 나섰는데 주저앉히게 만들어진 대통령임에도 미국의 대통령인데도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주저앉혀진 거거든요. 자신이 스스로가 사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해리스는 바이든보다도 다른 면이 뭐냐면은 해리스는 본질적으로 바이든이 흉내를 내고 있다면은 혹은 꼭두각시 역할을 기꺼이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해리스는 본질적으로 그 좌측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그 인터뷰 그 언론과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바이든의 그 민주당과 그 민주당 후보의 편을 드는 입장에 있음에도 그들에게조차도 기꺼이 나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그런 인터뷰 시간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신의 생각을 유권자에게 드러내면은 자기가 그 원하는 그 권력의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꺼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달만 어떻게 사실 2달은 짧은 시간입니다. 금방 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어제 했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 또 안 하겠죠. 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9월 10일인가 그 첫 그 두 후보 간의 토론회가 그 있기로 네. 지금 지금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양쪽이 그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해리스가 측에서 나서서 이거는 우리가 그 좀 이 토론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 이 토론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토론에 나서지 않을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토론에 나서는 것도 이제 막상 닥치고 보니까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네. 90분 동안 둘이서 두 후보가 이제 그 사회자의 그 질문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토론회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사퇴를 당한 후보로 사퇴를 당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겁이 나겠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이념에 그 입각한 그런 발언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발언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그 영상으로 그 기록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남아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꽁꽁 자신을 숨기려고 하느냐? 그것은 유권자 전체 중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3분의 1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고 반대로 나머지 3분의 1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문제는 가운데 있는 3분의 1이거든요. 네. 그 3분의 1 그 후보들의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근데 그분들은 상당히 정치에 신물을 느끼다거나 혹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 후보에 대해서 이미 다 판단이 서 있고 그리고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앞으로 일어날 전개될 여러 가지 일들에 상관없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를 다 이제 그 이미 결정을 해놓은 사람들이지만은 나머지 3분의 1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그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그 이념적인 그 정책들 그것을 밝히기를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경제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몇 가지 너무나 지금 그 이번 이 선거에서 경제 이슈 특히 인플레이션 이슈가 큰 이슈죠. 제일 큰 그 최대 이슈로 떠오르니까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캠페인하면서 조금 이제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물가를 잡겠다. 네. 주택난을 이렇게 잡겠다라고 조금 이제 언급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네. 보면은 확실하게 이분은 그 이념적인 좌측에 있는 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들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성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북가주의 민주당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도 그래요. 자기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정책들을 이제 그 미국 전체에 전국화하겠다.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물가고 사실은 물가가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현직 그 정권에서 나온 그 후보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선거거든요. 네. 모든 선거에 있어서 경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의 생각을 조금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price control. 네.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겠다. 여러분 슈퍼마켓 하나 한 그 가게에 들어가면은 그 슈퍼마켓에 있는 진열돼 있는 그 제품의 숫자가 한 5만 개가 됩니다. 네. 이 미국에서 혹은 이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혹은 서비스의 종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적정한 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 제품은 이 서비스는 상한가가 이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물론 price gouging 이제 경쟁이 없는 제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누구도 그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유일하게 그분이 그 제품이 혹은 그 서비스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부를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높은 가격을 justify 할 수 있는 그 면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특이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제품화해서 그것을 이제 그 상품화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그런 이 비용과 시간과 그것을 이제 recoup 그것을 이제 다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품이 모든 제품인데 경쟁 제품이 있고 경쟁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 속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그리고 구매하는 측과 그것을 파는 측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그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다 조절이 되거든요, 저절로. 네. 그런데 정부가 그 가격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나쁜 기업들이 너무나 높은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내려둘러야 된다. 상한가를 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말이 설득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 정부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정부가 그런 식으로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정한다면은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은 정부가 정한 그 임의로 정한 그 가격이 이 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제조하는 측이나 혹은 판매하는 측의 업자 측의 입장에서 마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제조하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주 바보 같은 정책이에요. 그런 정책을 누가 쓰느냐? 사회주의 나라들, 공산주의 나라들이 그런 정책을 씁니다. 네. 국가가 가격을 정해버리죠. 네. 왜냐하면 국가가 제조도 하고 국가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그 소유하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좌파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프로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이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인플레이션이 생겼나? 제가 그 지난 4년 동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너무 그 무제한적인 지출, 엄청난 지출을 팬데믹이라는 그 특수 상황을 그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맛에 맞는 이 원래 있던 정부의 그 이 예산을 넘어서 그 배가 되는 액수를 $5 trillion 지난 팬데믹 동안에 이 바이든 정부가 돈을 풀었습니다. 네. 돈을 푼다는 것은 그 돈은 결국은 it trickles down to people's pocket. 그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다 이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은 소비가 늘겠죠. 주머니 안에 돈이 생기면은 그 소비가 늘죠. 네. 소비가 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이 공급에 대해서 더 많은 소비가 달려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제한을 두어서 잡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이건 네. 과거에도 공산주의, 그렇죠. 사회주의 네. 국가들이 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좀 좌파적인 정부에서 시도해보고 번번이 실패한 정책입니다. 네. 그런 정책을 이 사람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그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물가를 잡겠습니다. 네. 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하기를 그 유권자에게 자신의 이런 생각이 밝혀지는 것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네. 또 한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 얘기 하려고 네. 그랬는데 주택에 너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지 못하고 있다.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랬더니 그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에 캘리포니아 의회는 캘리포니아 법을 또 이번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국가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에게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서 세금으로 뺏어온 돈이죠. 그 돈으로 25,000불씩 지원을 하겠다. 네. 만일 100만 명에게 지원하면은 $25 billion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 그 업계 쪽에서는 그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정책을 쓰는 순간에 집값은 25,000불씩 올라간다. 네. 그것도 역시 이 바이어 쪽으로 공급 쪽으로 수요 쪽으로 돈을 정부가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분들은 생각 자체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그런 이렇게 정부 중심, big government. 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규제해야 되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써온 정책에 대해서도 네.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이렇게 찬찬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은 뭐 그렇듯해요. 정부가 나서는구나. 한국 뭐 가만 보면은 부동산 물가 잡는 그 집 물가 잡는다 뭐 이러면서 그런 정책을 써요. 네. 사실은 그 이 대학 학자금 그 대출 그 개인 대출인데도 정부가 갚아주게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그런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은 뭡니까?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과거에 한국에서 선거했을 때 막걸리 나눠주고 고무신 나눠주고 그 이 현금 현찰들은 봉투 나눠주고 네. 그런 것이 이제 불법 선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나눠줘서 그것을 자신의 투표로 그분들의 표를 받아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상당히 선거에만 염두를 둔 네.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거는 제가 극히 일부의 예를 제가 오늘은 잔잔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는 올해 선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선거 그렇듯이 it's about choice, about making choice. 선거는 선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아마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해봐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텐데 왜 네. 투표를 해야 돼? 아니죠.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는 그 연방 의원 투표도 있고 항상하원 투표도 있고 캘리포니아 상하원 투표도 있고 여러분의 지역구에 있는 여러분 사시는 그 지역구에 여러 가지 투표가 있습니다. 네. 그 투표를 할 때에 어떤 투표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으로 염려해온 그런 그 정책들을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인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 투표 한 투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투표 정도 되면은 과거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혹은 한인 교회 연합체들이 나서서 서명 운동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 연합체들이 나서서 유권자 등록 그리고 열심히 투표하기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만 듣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 교회들이 나서서 네.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그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판단에 따라서. 그러나 투표를 꼭 하시라. 그런 운동을 꼭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꼭 뭐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작은 주민 발의한 투표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